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몸에서 기운이 그렇게 동할 때 있는데 그냥 모른다 하세요. 그러건 말건. 그거를 이제 의식하면 이제 복잡해지. 계속 할 건지. 그만 이걸 또 마음으로 이런 거를요 또 거부하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모른다고 해서 안 일어나면 그냥 그게 더 편하고 혹시 일어나면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진정되실 겁니다. 하시다 보면 몸에서 막 기운이 샘솟을 때는 뭐 이상한 동작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몸에 이제 그런 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그냥 마시면 되는데 이걸 계속 연구하시면 자꾸 다른 게 나옵니다. 여기서 또 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면 내면 괜히 또 그쪽에 끌려가서 또 이제 거기도 또 뭔가 있겠지만 예, 또 격가지로 빠지기 쉬우니까 그냥 그러건 말건 하시다가 원래 이렇게 하면 또 정신이 또 잘 모아지고 하는 게 있어서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제 맹자나 이런 거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옛날 다 이렇게 읽죠. 안 시켜도 다 이렇게 읽고 이래야 이제 뭔가 리듬을 타면서 이제 몰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냥 읽는 것보다 맹자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신이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기가 발동한달까요? 예, 뭔가 이렇게 이제부터 내 힘이 아니라 뭔가 맹자를 읽는데도 누가 나보다 먼저 읽는 것 같이 묘한 상태에 빠짐. 그 재미로 옛날 선비들도 글 읽는 거예요. 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만트라 외우는 것처럼 몰입해 들어가면요. 근데 이제 맹자 같은 거 읽다 보면 막 이치까지 온단 말이에요. 알만한, 이제 들으면 알만한 내용을 계속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트라 읽어도 만트라 뭔 뜻인지 모르고 읽잖아요. 그럼 영감이 더딥니다. 외적 어떤 자극이 와야 우리 뇌가 창의적이 되거든요. 근데 자극이 덜 하잖아요. 옴만이 반명, 옴도 모르겠고 뭐 다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말을 저기 티벳이나 저기 인도는 알고 외잖아요. 그럼 맛이 달라요. 외울 때마다 느끼. 그러니까 알고 외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외도 정성으로 통한다. 이것도 맞는 이치인데 알면 더 재밌다 하는 것도 맞는 이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야신경 다 외시고 해서 절에 막 몇십 년씩 다녀도 사실 뭔 뜻 모르고 외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정신을 모아주니까 그것도 힘을 발휘합니다만 지혜 측면에서 보면요. 알고 외면 훨씬 생각이 바뀝니다.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알고 외면. 그래서 티벳의 림포체들도 주문 알고 외라고 계속 얘기해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낯설다는 거죠. 하문 주문도 낯선데 인도말까지 산스크리트어까지 알려면 이제 더 힘든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우리가 깨어난다,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다 보면 기운이 통하고 뭔가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다만 거기 모른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뭐 있으려나 하면은 이제 마음이 또 그쪽으로 쏠리니까. 사람 마음이 무서운 게 마음이 쏠리면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최대한 비워보는 게 좋아요. 비우고 살아가지면 그냥 사시는 게 좋아요.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꼭 해야 될 자명한 생각에다 공을 더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을 못 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마음 공부, 정신이 밝아지냐 아니냐 거기에만 관심 두는 게 좋습니다.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너는 왔다 가라 하고 그냥 일어났다가 적당히 놀다 가라 하고 나는 내 관심사는 항상 내 정신이 지금 밝은지 자나깨나 우리 참나라고 하는 양심과 함께 항상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건 항상 이 중심을 바라봐야 돼. 항상 이 중심에서 힘을 찾아요. 중심에서. 이 색 쓰려다가 어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막 이제 힘이 나간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게 일장기가 닮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그리고 보니까 막 우기승천기 생각이 나. 좋은 것들도 안 좋게 써놓으니까 이게 써먹기가 힘들죠.
여러분 안에서요, 진짜 그 태양이 광명하듯이 자꾸 태양자리에다 관심을 주면 여러분이 뭔 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시건 연금술처럼 거기에 바라밀이 투입이 돼요. 참나만 각성하면 거기에 바라밀이 들어가서 그 추잡스러운 생각도 어떻게 하면 좋게 풀어갈지가 나와요. 그럼 큰 공부하는 겁니다. 추잡한 생각 하다가도 깨어서 이 생각을 다뤄보면요, 지혜가 나와요. 그 생각도 없애겠다고 덤비면요,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몰라. 생각을 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생각이 49%, 참나 느낌이 51% 이상만 되게, 요 이하만 되게 관리하면, 관심을 참나한테만 줘서 참나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겠다는 건요, 무모한 생각입니다. 왜냐, 이걸 없애봤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요. 생각이라는 건 무상한데 하나 사라졌다고 없어지나요? 다음 게 일어나겠죠. 여러분 카르마가 이미 다음 생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놈이 또 나와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싸우겠다는 거는 무모한 생각이에요. 올라오건 말건 나는 항상 참나한테 51% 정도 관심을 참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실력 확보하시는 게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선정바라밀은요, 아주 무념무상에만 들어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항상 늘 일념을 잘 이루겠다는 거죠. 어디에 포인트를 줄지 딱 잡아서 거기에 마음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선정바라밀 핵심입니다. 이러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참나한테 몰아주면 100%도 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또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하고 이렇게 싸우실 게 아니고 참나한테 관심을 좀 더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참나 51%가 되는 것 같으면 선정바라밀을 먼저 써서 참나에게 관심을 100%가 아니더라도 여기다 조금만 더 준 다음에 이 참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너는 뭐 하자는 거야? 이제 깨어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이게 주눅들 때는요. 여러분 경찰관이 다가온다. 근데 죄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위축되죠. 이렇게 쫄아있는 마음으로 이 잡념을 대하면 이미 진 겁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내가 감당 못할 텐데 끌려갈 텐데 하는 마음으로 잡념을 상대하니까 100% 끌려가죠.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경찰관이 와도 넌 죄진 게 없다. 그러면 빨리 막 와서 막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나를 신문해봐라. 왜냐, 너가 재미 못 볼 거니까 나는 걸릴 게 없으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 코미디언이 하는 강의 들으니까 그 코미디 쇼인데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파트 좀 부자들 사는 아파트 사나 봐요. 근데 이제 추리닝 입고 대충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경비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는. 속으로 컴온 빨리. 왜냐면 당당하게 내가 이 아파트 산다는 걸 드러내면서 경비원 뭔가 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해되시죠? 빨리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면 와봐 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파트 몰래 들어갔다면 뭐 위축되겠죠. 와서 당신 이 아파트 주민이냐 그러면 벌써 위축될 상황이라면 슬금슬금 빠지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느 마음인지 보셔야 돼요. 왜 선정바라밀을 강조하냐. 잡념을 다루기 전에 이미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도 계속 당당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위축돼 있는데 잡념이 일어나면 안 끌려가실까요? 지금도 위축돼 있는데. 지금도 뭔가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무상하시다 그러면 위축돼 계시고 이 상태에서 잡념이 일어나면 바로 끌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잡념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거든요. 보이스피싱 오면 바로 낚일 상태라고요. 당당하셔야 돼요. 모른다 하셔서 정신이 선명하고 참나 51%만 되면요. 참나의 특징이 뭡니까? 상나가잖아요. 시간성을 초월해서 내가 영원한 느낌이 들어요. 즉, 이 죽고 살고 걱정이 덜 돼요.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나의 상태, 아무리 추잡스러운 잡념이 일어나도 절대 물들지 않는 청정함이 있어요. 이 청정함, 순수한 나를 만나는 거기서 만남에서 오는 그 즐거움, 기쁨, 번뇌 없음, 그리고 시간의 흐름마저도 이렇게 잊을 수 있는, 생사마저도 잊을 수 있는 그 영원하다는 그 존재에서 만족하는 느낌. 요게 일어나면은 51%라는 건 이 느낌을 받아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이 나와요. 이게 상나 과정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늘 있으니까
여러분이 돌아보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텅 빈 하면 이게 순수하다는 얘기죠.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지금 생각은 막 죽겠다 그러고 감정은 어떻다 그러고 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지. 알아차리는 마음이 여러분의 참나고 양심이에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양심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허령불매, 허령지각, 그럼 텅 비어서 신령한 지각, 알아차림, 그게 양심이라고. 양심 배양하는 법 아주 쉬워요. 뭔가에 몰입만 하면 양심이 깨어나요. 왜 그 선비들이 경전을 읽느냐? 경전 읽는데 마음만 모으면 모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선명한 알아차림이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왜 멀리 하지 않느냐? 가까이 하느냐? 경전이라도 보면 인의예지의 마음 모을 때 양심이 훨씬 각성도 잘 되고 지혜까지 얻으니까 경전, 이왕이면 경전 보는 거예요. 절에서 노는이 연불한다듯이 이왕이면 부처님 이름 외다 보면은 몰입도 잘 되고 지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아는 그 진리가 담긴 글들 읽으면 몰입도 잘 되고 더 지혜로워진다. 항상 마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 때 붓글씨 쓰고, 붓글씨 여러분 이게 마음 모으지 않고 이걸 써줄 수 있습니까? 하나를 쓰더라도 마음 모았어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마음 모아서 해야지. 마음 모으지 않고 여러분 뭐 게임이라도 되겠어요? 게임을 하시고 뭘 하시고 예, 일상의 취미도 뭐 하나 하시든 마음 모아서 딱 할 때 선비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 모으면 고요하면 그게 양심이란 걸 알고 몰입을 하는 거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몰입을 하면 그냥 몰라요. 양심에 대해서 전혀 지혜도 없고, 자신이 몰입하면 기분 좋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예, 그런 건 말단적이죠. 본질을 못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정신 차리고 하는 걸 선비들이 뭐라고 하죠? 몰입하는 것. 경. 이게 옛날 선비들의 몰입입니다. 경 하나면 다 돼요. 몰입만 잘하면 양심이 각성되고, 양심에서 불교 육바라밀에 해당되는 유교의 그 좋은 덕목들이 뭐죠? 양심의 덕목들. 인의예지 신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순수 알아차림은요, 상락하정하기 때문에 나다 남이다 해서 그걸 따지고 남 우습게 보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고 정의가 나와요. 공정하게 처리하니까 정의가 나오고, 남을 나처럼 배려하니까 사랑이 나오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니까 예절이 나오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선명히 판단하니까 지혜가 나와요. 그리고 이 과정이 늘 성실하게 일어나니까 성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깨어있으면서 나와요. 깨어있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불교에서도 이 깨어있음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챙김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마음챙김에서 모든 선한 게 나온다고. 마음챙김이 팔정도에서 제일 뿌리예요. 모든 선한 거는 깨어있으면서 나와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장에 악을 한 건 아닌데 곧 모든 악이 이제 일어나요. 그 마음에. 깨어있지 못한 마음은 악의 유혹에 너무 취약한 상태란 말이에요. 깨어있음 자체만으로 여러분 좋은 일은 안 하고 다니면서 늘 깨어있기만 했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왜 깨어있음이 귀하냐? 깨어있으면 선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모든 선한 것들이 깨어있으면서 나오니까. 즉 선의 토대이기 때문에 깨어있음이 높이 칭송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토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깨어있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결국 모든 작업은 깨어있음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을 저희가 강조하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요. 근데 몰라만 하고 계실까 봐 그건 토대다. 좋은 땅은 구하셨는데 거기다 좋은 집도 지어야죠. 그건 육바라밀로 짓고 인의예지로 짓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 늘 깨어 계시면서 올바른 판단해서 조선 선비들도 경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국리. 몰입만 잘하면 뭐합니까? 몰입 사고를 잘해야죠. 그래서 제 몰입책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입과 몰입사고. 늘 정신을 하나로 모으시고. 지금도 몰라 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요, 상락하정 반대로 되 계시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이 잡념이 50% 이상 힘을 얻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마음이 영원한 느낌이 드십니까? 존재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걱정되십니까? 무상함이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계십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의 중심인 납니까? 아니면 세상의 변방에서 놀고 있는 납니까? 에고 상태인지 참나 상태. 참나 상태는요, 내가 우주의 중심 같아요. 내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에고 상태에서 내가 우주 변방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으로 저는 느낌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물건 샀을 때 우주의 중심에 있죠. 택배 아저씨가 뭔가 이렇게 제일 반가운 분이 택배 해주는 분. 물건 딱 받으면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상라가정에 제일 가까운 상태. 그때가 열반 상태예요. 택배를 왜 시킨다고요? 열반에 도달하려고요. 왜 여러분 가족들이 택배를 자꾸 시킬까요? 열반락을 체험하려고. 받을 때 그 순간만큼은 에고가 할 말을 잃거든요. 에고가 궁시렁거리니까. 안 사면 계속 궁시렁거리니까요.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잠깐 입이 막아져요. 그때 열반락이 와요. 왜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열반락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에고가 말만 멈추면 나오는 거예요. 새로 넣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원래 있는데 에고가 지금 막고 있다가 에고가 힘을 빼기만 하면 열반락이 확 여러분 온몸을 지배해버려요. 알딸딸 하다가 다시 할 생각이 일어나요. 이 좋은 쾌감을 또 맛보고 싶다. 그럼 다시 쇼핑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결핍함 상태에 빠지죠. 나한테 없는 뭔가를 찾죠. 그럼 마음이 다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가는 게 에고의 그 삶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만 한 가지 더 하늘이 배려해 놓은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택배 안 시키고도 바로 안에서 참나를 만나면 상나 가정이 열반이 바로 일어난다는 이 근원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 더 쓰시라는 거예요. 기존 그런 삶이 다 그러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사실 건데 요거 한 수 더 쓰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렇게만 살면 너무 답답하니까 왜 내 에고가 늘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에고가 만족이 늘 되는 건 아닌데 만족 못할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계속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나는 이미 내면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죠.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늘 택배 시키는 입장에서 이건 몰라만 하면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황당하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다만 몰라를 통해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 근데 원리를 알고 쓰시라 이거죠. 몰라를 하면은 양심이 바로 각성됩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진다고요. 욕심 따라갈 생각도 사라지고. 근데 이건 좋은 선의 토대지 이게 이미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육바라밀 중에 한 덕목일 뿐이잖아요. 나머지 덕목들을 그 힘으로 챙기지 않으면 그것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실 때 몰입을 얻었을 때 꼭 하셔야 될 게 실천까지 가면 더 좋고 최소한 몰입 사고는 하셔야 돼요. 즉 몰입이 왔을 때 선정바라밀을 얻었을 때 육바라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반야바라밀이라도 얻어놔야 된다. 딱히 할 일이 없더라도 깨어서 좋은 생각이라도 해서 평소에 나쁜 생각 하나라도 물리쳐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좋은 때가 됐을 때 좋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몰입을 얻었잖아요. 깨어 있었죠. 아주 선의 토대가 됐죠. 그런데 이때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마저도 안 닦고 아무것도 안 닦아놨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제 그 깨어있음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똑같아져. 그러니까 명상만 하시다 보면요. 뭔가 회의에 빠집니다. 그냥 약에 빠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약 효과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통증이. 약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증이 안 일어나게 막아버리려면 몰라를 하신 다음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때문에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바꿔버리면 여러분 카르마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업을 바꾸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육바라밀 써야 업이 제대로 바뀌는데 일단 선정바라밀, 몰입 쓰신 다음에 몰입 사고까지만 가셔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대처가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학당에 오시고 뭐 해도 이렇게 힘드실다.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고민하시는 걸 저희는 봅니다. 그 생각 하나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거 넘어가고 나면 여러분 삶이 편해지실 텐데. 근데 그 생각 하나를 쉽게 못 놔요.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연구하면요. 늘 똑같은 생각만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를 하고 상나가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우주적으로 된 상태에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생각이 나거든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늘 고민하던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하나 얻게 돼요. 너무 자명한 답. 기존의 찜찜한 답이 아닌 자명한. 이걸 이제 품으시면 여러분 이제 삶이 다 달라집니다. 습관이 바뀌어요. 그때 습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습관 바뀌길 기대하시면 안 되죠. 습관을 바꿀 힘이 없어요. 생각이 그대로면 못 바꿔요. 생각은 그대로인데 남들이 하라니까 이 습관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진심으로 원해야 그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되려면 진심으로 원해야 되는데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걸 옳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그걸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건 되게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야 된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못 바꾸죠. 진심으로 일어나고 싶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생각이 어때야 돼요? 그게 너무 좋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대학에 보면 어제도 제가 대학 강의했거든요. 여러분을 바꾸려면 카르마를 바꾸려면 경물치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대학의 8점옥을 닦아야 되는데 맨 먼저 뭐가 있냐면 경물치지가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성의 정심, 여러분이 성의를 낼 수가 있어요.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진심으로 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하라가 맨 먼저 와요. 근데 경물치지조에 재밌는 게 그러면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룬다 뜻이거든요. 경물치지조에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얻는다 하는 그 조항에 몰입사고만, 좋은 생각만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몰입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에, 제가 그 몰입책에 이미 소개했잖아요. 대학에서 몰입법을 제가 취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대학에. 먼저 마음을 그칠 줄을 알아라. 어디다 마음을 그칠지를 먼저 정해라. 두 번째, 그칠 줄을 알면, 마음을 하나를 어딘가 정하면 안정이 온다. 안정이 오면 그 다음에 고요함이 온다. 잡념이 사라진다. 여기서 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요하기만 하고 아직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안락이 온다. 행복이 오면 이때가 양심 각성된 상태예요. 그때 연구를 하면 여섯 번째 답을 얻는다. 이 여섯 가지, 이걸 육사라고 합니다. 8.5의 제일 기초인 경물치지를 하려면 이 여섯 가지 일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별게 아니죠. 몰입 4단계까지 단계를 써놓은 거예요. 몰입 4단계에 들어간 다음에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왜 그러냐?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상나가정한 상태에서 사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라야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는 생각이겠죠. 양심 각성하고 한 생각이니까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 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양심에 맞고 자명하죠. 그 생각은요,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판단이 바뀌면 여러분 지정의에서 지성, 감성, 의지 그러면 지성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지성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옳다 하고 또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따라갔습니다. 의욕을 내요. 그거 진짜 하고 싶다. 진짜 옳은 것 같다. 하고 싶다. 그때 이제 감정도 따라갑니다. 이제 그거 비슷한 것만 봐도 좋고 그거랑 안 맞는 걸 보면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카르마 바뀐 거예요. 판단이 먼저 오고 원하게 되고 내 마음도 감정도 거기에 맞춰지면 바뀐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무서워요.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대학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성을 바꿔요. 경물치지를 통해. 지성도 그냥 마음대로 안 바꿔요. 몰입을 한 다음에 경물, 사물을 실제 연구해가지고 옳은 거를 찾아내라고 돼 있어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옳은 걸 찾아내요. 의지, 성의 그렇죠. 정심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지성, 의지, 감정까지 일어나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미 실천된 거예요. 의욕을 했다면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옳다고 알고만 있고 의욕을 안 내죠.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나요. 현실화가는데. 근데 보통 알기만 정확히 알아도 의욕은 당연히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알고 만약에 의욕을 안 내면 엉터리라는 거지. 사실 정확히 알면 의욕이 나요.
진짜 좋은 줄 알면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홈쇼핑 광고만 봐도 와 하면 이미 마음이 가 있잖아요. 어디가 좋습니다 하면 이제 딱 꽂히죠. 그 정보만 준 거잖아요. 정보를 받으면 갖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저거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갖고 싶단 말이에요. 공부는 이래야 돼요. 어떤 게 양심이 맞다, 양심 분석을 해서 이게 양심에 맞다 그러면 이미 하고 싶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럼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흥분돼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이게 발로 언행으로 나가겠죠. 이게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경물, 지성, 의지, 감정, 언행. 그래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제가 치고 평천하는 그냥 이거를 가정 단위에 적용해보고 나라 단위에 적용해본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8.5도 본인 바꾸는데 지금 다 제일 중요한 어떤 앞부분에다 놓고 제일 중요한 어떤 덕목들로서 여기는 겁니다. 이게 본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수신 대학에서 그리고 이거를 근본 본자 써서 본 그럽니다. 말단이에요. 치는. 남을 다스리는 건 말단이에요. 왜냐? 이 작업이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훌륭한 리더가 이 땅에 없다. 그러면 훌륭한 이걸 한 리더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명한 판단, 그리고 선을 옳은 거를 의욕하는, 간절히 원하는 의지,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걸 진심으로 좋아하고 마음을 거기다 내는 어떤 마음에서의 실천, 감정, 그 다음에 실제로 너무 좋으니까 말로도 하고 행으로도 그렇게 하는 언행, 여기까지 오는 리더를 찾으면 뭘 좋아한다고요? 양심이요. 양심을 이렇게 좋아하는 리더를 찾아서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가정에 있을 때도 양심으로 가정을 경영할 거고, 나라에다 등용시켜 놓으면 나라에서도 이로운 짓만 하는, 국민들 이로운 짓만. 국민들이 감시를 안 해도 국민들 위할 짓만 하고 있다는 게 어딘가에서. 이런 리더를 못 뽑아 놓으니까 불안하죠. 감시를 안 하면 금방 딴 생각할 것 같은 리더들을 위에 앉혀놓고 일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이게 발 뻗고 자겠어요.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자꾸 노조가 뭐 나오고 하는 게요. 왜 그러겠어요? 못 믿으니까요. 경영자가 진짜 양심적이라면 그냥 자기 일하고 양심적으로 주는 월급 받으면 되죠. 근데 왜 자꾸 경영자들을 의심해야 되고 왜 경영자들이 사기 안 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못 믿으니까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교는요. 유교의 이런 가르침이 참 이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없어서 여러분 고생하고 계신 거라고요. 유교는 왜 여러분이 고생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고생하시겠다는 얘기죠. 저는 고생할 만한데요. 이거 말고 다른 답 없나요? 술을 드셔서 문제 생긴 분한테 술을 끊으라니까 술 말고 다른 답 없나요? 이런 거죠. 그거는 계속 먹고 싶으니까 다른 답은 없나요? 양심적이고 싶진 않으니까 다른 답은 없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이미 나온 답인데 아직도 보면은 이거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심정적으로 여러분 이걸 옳다고 판단을 안 해요. 지금 여전히. 양심이 답이란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원하질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전혀 실현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자고 지금 이런 계속 이런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압박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하실 겁니까? 홈쇼핑처럼 이렇게도 안 사실 거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이 물건 안 쓰실 거예요? 하고 계속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미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이거를요, 이 말까지 중용이 있어요. 그 애공이라는 정치가가 공자님한테 정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책은 책에 다 있습니다. 공자가. 그때도 그래요. 2500년 전에도 책에 다 있습니다. 다만 기인. 유교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심적인.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유교에서 기인 그래요. 그 사람. 중용에 나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방책은 책에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있으면 실행될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진짜 양심하고 싶은 사람. 양심 오타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타쿠를 찾아내면 돼요. 가짜들이 많아요. 정치가들도 입만 열면 자기가 다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믿지 마시고 진짜 오타쿠인지 아닌지 어떤 것보다도 양심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높게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양심을 좋게 여기는데 당장
나한테 어떤 뇌물이 들어오면 뇌물이 양심보다 바로 우선순위가 높아져 버릴 수도 있죠. 이러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요,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오타쿠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가식일 수도 있거든요. 당선되려고 저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오타쿠는 오타쿠들한테 바로 털립니다. 가짜는. 여러분 무슨 막 만년필 모임에 갔는데 이거 하나에 막 1억. 그럼 여기서 누가 어떻게 이게 1억이나 해 하면 그 오타쿠 아니죠. 1억 막 그러면 싸게 샀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물건 그 가격에 샀으면 싸네. 그러니까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하고 도저히 흉내내는 사람하고는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양심 오타쿠들을 찾아내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랑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오타쿠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양심 챙기는 게 최우선인 사람들. 그걸 동양에서는 군자, 백성의 리더, 저기 인도에서는 보살, 중생의 리더 이렇게 본 겁니다. 화엄경이나 그 모든 대승경 보세요. 보살이 항상 내가 중생을 인도해야 되니 하고 중생의 리더라는 걸 항상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은 지금 진리를 못 찾고 있으니까 내가 앞서서 진리를 찾아낸 다음에 중생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것을 계속 소원합니다. 본인이 리더라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다고요. 군자도 그래요. 내가 백성의 리더라는 책임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양심 리더십이고, 대학이 말하고 싶은 건 양심 리더십이고, 양심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지성, 의지, 감정, 언행을 관리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관리하면서. 이게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프랭클린 플래너 이런 거 봐보세요. 요즘 서양에서 나온 거. 지성, 의지, 감정 이런 거 다 관리하게 항목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대학에서 이미 어떻게 수신하는지, 어떻게 제가 치고 평차나 가정관리, 여기다 뭐가 더 들어갑니까? 가정관리, 직장관리, 사회에서 내 역량관리, 사회관리. 이게 더 들어가면 8.5인 거예요. 정말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겁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자기관리 이 항목들이.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제가 낸 책 중에 제일 첫 번째 낸 책이 대학이죠. 제목도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사람 어떻게 사는지 여기 다 나왔다. 근데 지금 제가 봤더니 너무 불만이 많아서 책을 절판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찾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요, 그 책을 좀 다듬어서요, 문고판으로 더 얇게 해서 기존 책의 엑기스만 각주식으로 뽑아 넣어서 노자 형식으로 이걸 다시 책을 다 말을 다 바꾸려니까 너무 공이에요. 새로 쓰고 말지. 근데 기존 책도 제가 보니까 좋은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표현들만 각주 형식으로 넣어서 대학 책 하나 문고판으로 다시 내드릴게요. 제목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똑같이 해서. 그래서 그 책이 아까워서 제 첫 책인데 처녀작이라고 그러죠. 제 첫 책인데 이렇게 사장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내용이 지금 제가 봐서는 못마땅한 게 많아서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경물, 치지, 성의, 한 성의 정신까지 온 것 같아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책에서 자명한 거를 각주로 놓고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재료들을 더 보강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하나 해도 그 책으로 내드릴 테니까 얇아요. 그거랑 대학 중용만 많이 보셔도 보살도의 경전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대승불교를 오해하시는 불자분들이 나는 대승불교 한다 하면서도 유교를 멀리 하시는데요. 대승불교의 극치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불교랑 다른 걸로 보시는 한에는 여러분 대승 못 하세요. 그냥 소승불교 하고 계신 거예요. 대승의 극치는 승속이었고, 속인 중에 승속을 굳이 나누더라도 속인 중에 예전에 승속 개념으로는 속인인 거죠. 속인 중에 육바라밀 잘하는 진짜 큰 도인들이 나온다는 사상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유마고사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마고사. 승속이 이미 없어요, 사실. 사실 지금 이 사회, 이 사바세계에서 절에 있다고 청정하고 여기 산다고 지금 더럽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거기도 그래서 여기 못지않게 다 평준화된 것 같던데요. 이게 다 하늘이 공부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고, 산에서도 육바라밀 해야지 이렇게 너무 맑으면 육바라밀이 안 돼요. 여러분 앉아 계신데 아무도 여러분 안 건들면 육바라밀이 안 돼요. 앉아 계시는 것도 건드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건들면서 육바라밀, 인욕 안 할 거야 하고 인욕을 실험하게 만들어주고, 보시를 실험하게 만들어주고,
예, 닦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닦고 실험해야 실력이 늘죠. 예전에 제 강의 듣다 출가하신 분이 교육받고 오시더니 너무 힘들다고. 사회보다 더 막 힘든 게 있다. 제가 공부는 육바라밀이다. 편한 공부하려고 가셨으니까 그런 생각 든다. 육바라밀 닦기 딱 좋은 것 같다. 내가 들어보니. 거기서 열심히 육바라밀 닦으면 큰 보살 될 수 있다. 그렇게 달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조용히 선방에 앉아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나 보죠. 근데 막상 갔더니 막 계속 일만 시키고. 또 이제 정식 비구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거기 사회죠. 똑같은 사회죠. 그러니까 그걸 좌절할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거기서 육바라밀 하세요. 그것도 육바라밀로 경영 못하면서 무슨 중생을 구제해요. 다 헛소리죠. 아니 같이 사는 사람들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아니 수신제가에서 가정이요. 지금 꼭 핏줄로 맺어진 가정만 가정입니까? 절이 하나의 가정이에요. 사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족같이 지내면 가정이에요. 그럼 그거 경영 못하면서 지금 뭐 중생을 구제하리라, 유교는 스케일이 작다 이런 소리 하시면 다 헛소리죠. 이해되시죠? 예전에 여러분 수신제가에서 제가 단위가요 한 100명까지도 가요. 예전에 가라는 건요 그 노비들까지 다 포함한, 즉 거기에 이제 고용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그땐 대가족이죠. 자녀만 해도 많죠. 거기에 또 그 고용된 사람들이 있죠 하면은 그 가정을 경영한다는 거 요즘 웬만한 사업체 하나 경영한 정도 힘이에요. 그래서 사회 직장들도 다 제가에 들어가요. 실제로는 치국, 큰 단위는 치국 단위로 될 수도 있겠죠. 너무 큰 기업들은. 그런데 작은 기업들은 제가 단위입니다. 제가 치국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럼 그때 가정경이라는 건 조선시대 사대부 마님이 경영하는 거는요. 그럼 노비들까지 다 경영해야죠. 노비들도 품삯 줘야 되죠. 즉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노사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것까지, 그럼 예전 마님이 여사장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 마님들은 여사장이. 그러니까 이거 키 하나 이제 며느리한테 주고받는 게 사업체를 서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엄청 큰 단위예요. 쉽게 안 주죠.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2세 재벌 경영자 교육, 2세 교육을 시켜서 줍니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머슴 중에 별의별 머슴이 다 있고 뭐 별의별 노비도 다 있을 텐데 관리를 하려면 벌써 이게 사장의 덕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주로 사랑방에서 이제 손님들이랑 놀거나 집에서 힘이 없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요 조선시대에서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살았어요. 그럼 남성들은 만약에 아주 여러분 관리로 나갔다 그러면 노비, 그 중에 집에서 노비 한두 명 데리고 서울 가서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보통 지방의 그 귀족들이, 그 지주들이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경영 다 누가 해요? 마님이 다 해요. 그 마님이 올려주는 쌀 먹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되게 별게 아니에요. 뭐 굴비 몇 개, 몇 줄 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또 선물 돌리고 나면 끝나요. 또 이제 자기 좀 봐주는 어른들한테 선물 돌리고 하면 월급 받은 거는 그냥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율곡도 늘 가난했던 거예요. 따로 뇌물을 안 챙기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누가 대줘요? 왜 조선시대 그 사대부들이요, 지방의 지방의 지주들이 왜 높이 올라가느냐? 지방에서 안 대주면 못 버텨요. 공무원 월급으로 못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집안이 빵빵해야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뇌물 안 받고 살아버리면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월급 받아도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서로 선물하고 나면 또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계속 받쳐줘야 돼요. 그럼 지방 누가 그러면 그걸 다 관리합니까? 마님들이 관리해요. 그래서 이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다 율곡 선생도 그 어머니 신사임당이 현모양처의 지금 모델이 되는데 안 그렇죠. 그 남편이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이원수 그 양반이. 그래서 보통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결혼하고 나서 처가댁 가서 살아요. 애가 클 때까지 살다 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풍습이 그랬어요. 조선 선비들이 그거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잘 못 바꿔요. 조광조가 제일 주장했던 게 제발 우리도 중국식으로 그날 결혼해서 바로 시댁으로 오는
그게 중국 문화거든요. 그게 유교 경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교를 따르자고 보니까 이런 제도도 따르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 풍습에 맞게 하면 되는데 노노맹자가 좋으면 왠지 중국 예절까지 배우고 싶어지는 게 문제죠. 저는 그런 건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혔어요. 다 결혼하면은 처가댁 가서 살았어요. 처가 덕 보면서. 그럼 그쪽이 발언권 세겠죠. 그렇죠. 남자가 그쪽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발언권이 세. 이원수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발언권이 별로 없죠. 그래서 거기 또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친정에서 계속 살았어요. 심사임당. 그러니까 현모양체 표본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본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사신 거죠. 그런 모델인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술 뭐 이런 다양한 취미 생활 하시면서 당당하게 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식 예법을 거부한 거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고 싶다. 그런 거 끝까지 잘 못 바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은 오히려 이제 그게 낯선 게 됐지만 예전에는 그런 중국식 예절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거랑 융합시켜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오히려 선비들 중에 너무 중국을 사모한 사람들이 중국식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계속 그런 시도는 계속됩니다. 조선 왕조에. 왜냐? 자꾸 사서상경 보다 보니까 그쪽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즘 교회 다니는 분이랑 똑같아요. 자꾸 이스라엘 보다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인이 아닌가에 대해 한탄하고 그럽니다. 성경 자꾸 보다 보면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서워요. 이게 로얄티 지불하는 겁니다. 물건을 쓰면요.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도 너무 다른 나라 문화가 강한 종교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뭔가 사대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인도 그러면 벌써 뭔가 영성의 나라처럼 여겨지죠. 벌써 그것도 사대주의. 불교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 석가모니의 나라가 커 보인다.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발흥한 종교들은 우리나라 오는 게 아주 평생의 그 소원인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성지인 경우.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른 나라한테 로열티 주는 일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그 보편적인 양심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성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좀 로열티 받지 마시라. 우리나라 그게 지금은 돼요. 왜냐? 예전에는 문화가 다 다르니까 어느 한 곳에 성인이 나오면 그 문화까지 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그래도 문화가 많이 보편화됐어요. 다 같이 맥도날드 먹고 다 똑같은 옷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 성인이 나와서 돌을 펴도 그렇게 사대주의에는 빠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정신이 종속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종속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 안에 있는 보편성만 믿지, 여러분 삶을 그 문화에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지 특수한 건지 좀 잘 따져보시길 바라고, 이런 모든 거는 여러분 양심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몰라 하세요? 정신 맑으신가요? 저희는 늘 그러고 그럽니다. 저희가 치킨을 먹건 햄버거를 먹건 놀다가 한 번씩 제가 봐드려요. 지금 깨어 계신지, 정신 맑으신지. 눈앞이 선명합니까? 정신이 흐리면요 캄캄해요. 눈앞이 환해져야 돼요. 정신 모으면 환해져요.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하시고, 내가 몰라 했을 때 그냥 이거예요. 일부러만 몰라 하시면 안 되고, 몰라 했더니 진짜 잠깐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걱정이 사라졌다는 건 상락아정 상태. 택배 받아서 지금 택배 뜯고 있는 상태. 어떤 뭐가 있어요 여기에. 꽉 찼죠. 내가 정말 좋아하던 그 이성이랑 데이트하고 있다. 꽉 차죠. 근데 이제 마음에 꽉 참이 사라질 때 여러분 이제 에고의 궁시렁거림이 시작되고, 그거는 이제 좋지 않아요. 이제 열반낙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꽉 찼던 사이가 어느덧 뭔가 결핍감들이 생기죠. 모자란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에고가 시끄럽게 떨리죠. 그럼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열반낙이 안 온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상대를 찾아가지 마시고 몰라를 하세요. 몰라를. 모르겠다. 웬만하면요. 정 아니면 이제 그때 자명하게 선택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일단 몰라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몰라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여러분, 요즘 공부가 예전 같지 않다.
몰라를 더 하세요. 거기에 따라가시다 보면요. 이제 또 공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또 이게 더 재밌네 하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라면 몰라 해야죠. 그게 좋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몰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양할 바에는 몰라 하면서 깨어서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왜 그 원리가 가능하냐? 여러분 내면에 이미 근원적인 어떤 양심, 참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 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현명한 판단할 수 있고, 아니다 할 때도 더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신 분은요, 긴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지 아니다고도 못하고 맞다고도 못하고 이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시는데, 뇌가 그럴 때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오래 있으라 그러면 뇌가 아주 힘들어져요. 죽어요. 뇌는요, 빨리빨리 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일단 지금은 이거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뇌가 시원해져요. A 할까 B 할까 판을 안 서요. 일단 1시간 동안은 A만 선택하자. 이렇게 빨리빨리 제약을 줘서 정해주죠. 뇌가 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앞두고 늘 계획 짜고 계신 거죠. 시험 공부 앞두고. 시험 공부를 감히 못할 상태인 거예요, 지금. 도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도 짜서 앞으로 1시간은 뭐에 몰입할지라도 정해야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래서 이래요. 이게 힘들어요. 뇌는 힘들어요. 그래서 뇌를 이해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는 건 정말 힘든 삶이 펼쳐질 겁니다. 뇌를 기쁘게 해주는 제일 좋은 거, 몰라 괜찮아 해주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분 좋으실 때 빨리 자명한 생각을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뭐 할지, 지금 뭐 할지, 앞으로 1시간은 뭐 할지. 같은 말도 막연하게 뭐 하자 그러면 뇌는 싫어해요. 딱 조건을 줘서 뭐 하자 하면 뇌가 그거라면 찬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관리해 가는 게 수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심적으로 몰고 가면 이제 수신의 달인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즘 자기계발서라는 게 사실 수신서죠. 근데 그 수신서라는 거는 욕심 성취의 달인이 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학은 양심을 성취하면서, 즉 다른 말로 그 양심이라는 게 저는 항상 욕심을 잘 관리하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심 성취한다고 욕심을 버린다가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욕심을 양심껏 성취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을 성취시켜주는 수신서예요. 그래서 대학 책 소개한 것 같은데 빨리 내드릴게요. 아무튼 내드리면 대학도 보시면서, 기존 대학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찜찜한 거 못 견디겠어서 기존 책이라 하더라도 제가 냈지만 봤는데, 지금 제 생각에서 너무 양에 안 차는 표현들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요즘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대로는 책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시중에. 그래서 찜찜해서 걷어드렸습니다. 다시 자명하게 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학 강의를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면 꼭 들어보시고요. 이 대학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으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